우리의 생활용품을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사람,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.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일을 위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핵심 부품들인 CPU, DDR,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기본적인 그 부품들이 정상 동작하도록 밑에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.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끼워 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인베디드, 즉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란 각종 기기에 끼워져 있는 시스템, 내장형 컴퓨터를 뜻합니다.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장착되어 있는데요. 복잡한 기능들을 버튼 몇 개를 누르는 것만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.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공 정영진 팀장이 개발하는 건 뭘까요? TV를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기기고요. 일반 TV에 조그만 디바이스를 연결만 하시면 일반적인 인터넷 방송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.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돼서 핸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이 디바이스에도 사용할 수 있고, 그리고 앱도 설치를 하셔서 자유롭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일반 TV를 스마트 TV처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셋톱박스 개발이 정영진 팀장의 요즘 프로젝트인데요. 이 셋톱박스로 TV와 컴퓨터, 휴대전화의 화면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불필요한 모듈을 걷어내고 필요한 모듈만 뽑아서 기판에 그 집약을 시켜서 이렇게 소형화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시험해보는 정영진 씨. 처음 계획한 대로 제품이 가동되는 모습이 흐뭇합니다. 업무 중 가장 보람있고 짜릿한 순간이겠죠? 제일 처음에 보드 브링업을 했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그때 제일 처음에 하면서 몰랐던 하드웨어 지식들도 많이 습득을 하게 됐고, 또 직접 하드웨어를 제어해 보면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고, 그래서 매우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. 겨우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의 메인보드. 하지만 이 안엔 하나의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. 기기가 기능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총괄하는 사령부가 바로 이 메인보드죠. 따라서 메인보드를 조립하는 일은 세심한 주의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. BSP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일일이 확인하고, 설계나 조립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인한 오작동을 개선하고, 제품이 대량 생산에 들어갈 때 하드웨어를 진단하는 툴을 개발하는 것 역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. 모든 브링업 작업이 끝나면 외부 출력 단자를 연결하고, 그다음에 TV를 보면서 보드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지를 최종 확인하게 됩니다. 이 보드는 저희가 메인 보드로 부르고 있는 녀석이고요. 일반 그 데스크탑 환경과 비교하자면 데스크탑에서 흔히 부르는 메인보드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이 주 CPU가 되게 되어 있고요. DDR이 되고,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저희 그 내부 플래시 저장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보드 내에 실제로 대부분의 기능들이 구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무슨 일인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.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모니터가 어지럽게 흔들리네요. 이 DDR 설정을 하다가 죽었거든요. 네. 아무래도 접촉 불량인 것 같아요. 좀 봐주시겠어요? 예, 잠시만요.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팀 동료가 정영진 팀장이 가져온 보드를 유심히 살펴봅니다.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. 따라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팀과의 협업은 필수인데요. 양 팀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와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BSP 영역을 기술적으로 이해하는 일이 약간 힘든 면이 있습니다. 이쪽은 하드웨어 쪽과 좀 밀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갖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한 일을 되게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툴을 들었을 때 좀 심적으로 힘든 느낌이 있고요. 다만 그 경우에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그 목표와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어서 잠깐 기분은 나쁘지만 쉽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.
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IT 세계. 따라서 새로 나오는 기술이나 이론에 대한 공부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또한 작업을 하면서 하드웨어가 가진 여러 기능과 가능성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. IT 기술과 함께 진화해가는 거죠.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배울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정보통신전자공학부로 나왔고요. 관련된 전공 수업으로는 기본적인 회로 이론이나 그리고 컴퓨터 구조,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오면은 기본적인 C 프로그래밍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그 정도,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공 과목을 골고루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손짓 하나로 화면이 바뀌는 TV, 다양한 기능을 가진 로봇. SF 영화에서만 상상하던 모습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작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.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데요. 포스트 PC의 시대가 주목받으면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도 앞으로 연평균 9%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IT의 미래가 달려있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전자기기에 내장되어 제품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고 그만큼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.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단순 프로그래밍 수준을 넘어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갖춘 시스템 설계자 수준의 인력입니다. 따라서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직업이고 아직 우리나라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적은 편입니다. 최근 국가에서도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육성에 나선 만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주위의 모든 전자기기가 각자 뇌를 가지고 있어 스스로 척척 작동하는 풍경. 먼 미래가 아닙니다.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만들어가고 있는 오늘입니다. 포스트 PC, 미래의 IT 산업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동력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입니다.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말 그대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인데요. 각종 전자기기나 가전제품 등에 내장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.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전자학과나 정보통신학과, 컴퓨터공학과 등에 진학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학과가 개설된 대학도 있습니다.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격증은 없습니다.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인베디드 기사 또는 민간 자격증으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시행하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은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21세기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입니다. 우리나라도 지난 7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수요 증대에 맞춰 소프트웨어 마일스터고 설립을 계획하고 발전 전략을 세우는 등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. 21세기 IT 산업의 핵심 동력, 포스트 PC 시대를 이끌 이 스마트한 첨단 분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